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영쌤의 리얼 동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내 나이에 딱 맞는 재테크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강의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다양한 연령대이실 텐데요. 가장 먼저 20대를 위한 재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대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바로 차를 사지 마라입니다. 제가 아는 한 후배가 있었는데요. 취직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바로 자기가 갖고 싶어 하던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를 한 거죠. 자동차를 매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엄청난 경비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매달 내야만 하는 할부금, 그리고 보험료, 그리고 주유비, 그리고 주차비까지 해서 여러 가지 경비들이 계속해서 나가게 됐어요. 결국 이 친구는 몇 년이 지났지만 회사를 몇 년 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모아진 돈이 거의 없었어요. 자동차를 타고 주말이면 여기저기 놀러를 다니게 되었고요. 더욱더 지출은 늘어나기 시작했죠. 20대 재테크를 할 때 제가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바로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데 돈을 써라입니다.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나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이 있거나 또는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돈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친구는 회사에서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퇴근 후에도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차는 비록 없었지만, 비록 지하철을 타고 다녔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승진도 굉장히 빨리 하게 되었고요. 마침내는 자신이 원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어서 몸값이 더욱 높아지게 됐어요. 20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더 큰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파트타임을 하게 되실 수도 있죠. 파트타임을 할 때에는 자신이 원하는 파트타임 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파트타임을 골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의 후배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후배는 필라테스 강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필라테스 강사로 어떤 파트타임을 하다 보니까 별로 수입이 높지 않았어요. 결국에 이 친구가 카페에서 파트타임을 하게 됐죠. 카페에서 파트타임을 하는 것이 몸이 훨씬 편하고 조금 더 많은 시간 근무를 할 수 있어서 돈도 더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원하는 필라테스 강사와는 점점 멀어지게 됐죠. 그래서 20대라면 소소한 돈에 얽매이기보다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 파트타임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30대를 위한 재테크입니다. 30대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전세 살지 말라입니다. 제가 아는 한 후배가 있었어요. 그 후배는 신혼살림을 전세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런데 당시에 사실 전세에서 조금만 더 보탰으면 매매를 해서 나의 집을 마련할 수도 있었어요. 몇 년이 흐르고 나서 집값이 계속 오르게 되고 전세금도 오르게 되면서 전세에서 반전세가 되었고 더욱더 생활비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나만의 힘으로, 나의 힘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레버리지라는 개념입니다. 레버리지는 지렛대 효과라는 뜻이에요. 내가 나의 힘만으로는 어쩌면 힘들 수도 있는 일이지만 지렛대 효과, 무엇인가 더 큰 힘을 빌려서 내가 해낼 수 있는 힘을 말해요.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지렛대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의 집을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공부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담보대출도 하나의 지렛대 효과가 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과도한 담보대출은 위험한 일이겠지만 내가 나의 집을 마련을 해서 주거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얻게 되는 일부의 주택담보대출은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 효과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다양한 투자에 대한 지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지렛대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나의 집을 30대에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에 또 한 가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은 너무 좋은 집만 고수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서울에서 중심에 7억 정도의 전세를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돈이라면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간다면 충분히 자신의 집을 마련을 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만의 것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30대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40대를 위한 재테크입니다. 한우물만 파지 마라 입니다. 직장에 모든 것을 매진하거나 또는 부동산이나 주식, 무엇이든지 투자에도 한 가지에만 몰입하지 마세요. 40대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주식, 채권, 부동산, 다양한 부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맞는 투자 상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 다양하게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대에 나의 집을 마련하고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40대에는 여윳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굴릴 수 있을까?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 금융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배당주 위주로 공부를 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외국인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위주로 공부를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해외 투자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지 다양하게 나의 투자 세계를 확장시키는 때가 바로 40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50대와 60대를 위한 재테크입니다. 자식을 잊어라 입니다. 자식을 잊으라고? 어쩌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 50대까지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하죠. 그런데 50대와 60대에는 이제는 나의 노후를 준비해야만 하는 가장 결정적인 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에는 자식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50대 부부가 있으세요. 그 집은 자식들이 모두 서울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방이 3개가 남아 있어요. 빈 방이 3개가 있는 거죠. 제가 그분들께 여쭤봤어요. 아니, 이렇게 빈 방이 이렇게 많으면 사실 관리하기도 힘드시고요. 어쩌면 이사를 가시고 그 남은 여윳돈으로 조금 더 다른 투자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서울에서 애들이 휴가 내고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그때 잘 방이 없어지잖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명절에 와서 잘 때 있을 방을 준비를 해두기 위해서 방 3개를 모두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신 거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부부가 계세요. 이분들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학군이 좋은 비싼 지역에 집을 마련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커서 취직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지역에 그 집에 그대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여쭤봤죠. 왜 이사를 가시거나 또는 다른 지역으로 조금 더 편안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고 남은 돈을 투자를 하셔서 조금 더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아유, 귀찮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귀찮을 수도 있고 무엇인가 새로 이사를 가거나 또는 변화를 준다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50대와 60대에는 조금 더 단호해지고 조금 더 용감해져야 되는 때라고 생각해요. 50대와 60대에는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것인가 이것보다는 매달 나에게 꾸준한 소득이 들어오는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앞으로의 노후를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만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주 다이아몬드 미션입니다.
나이대별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의 나이대별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별것 아닐 수 있지만 그냥 강의를 들었을 때와 다르게 댓글로 다시 한번 적다 보면 나 자신에게 이건 정말 피해야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주 추천 도서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은 백만장자 메신저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19살 때 첫사랑과 헤어지게 됐어요. 헤어지고 나서 어디론가 정말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죠. 그때 바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일자리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훌쩍 떠나게 되고 운송업체에서 일을 하게 돼요. 운송업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밤늦게 운전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느 날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되죠.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죽을 뻔한 사고가 나게 돼요.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떠오르던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바로 12번째 생일이었다고 해요. 12번째 생일에 어머니가 친구들을 불러서 굉장히 크게 생일 파티를 해주셨대요. 엄마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셨고 눈물을 글썽이셨다고 해요.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고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사고에서 회복을 하게 돼요. 치료를 받고 나서 회복이 되자마자 이분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돼요. 2가지 질문이 생겼죠.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과연 사랑하며 살았던가? 라는 질문이었고요. 2번째 질문은 나는 과연 가치 있는 존재였던가? 라는 질문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 전과 자동차 사고 후에 이분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돼요. 그때부터는 의미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게 돼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분은 자신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면서도 엄청난 수익을 얻게 돼요. 그렇다면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책 속에는 1인 기업가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노하우를 담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이 책은 1인 기업가에게는 바이블과 같은 책이고요.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사업으로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의 나이대에 맞는 재테크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어요. 오늘도 저의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